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어제 그제는요, 이 시가가 고가가 되는 김 빠지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M7 기업에서는 엔비디아만 빼고 모두 오르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AI 서사 속에서 보면 사실 모두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 반도체 업황 펀더멘털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는데 시장은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구글의 역사적 신고가 속에 누가 구글 TPU에 정말 큰 수혜를 받아갈 것이냐, 우리 시장은 오늘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환율도 오랜만에 떨어지고 있네요. 1,460원까지 떨어지면서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에서까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변동성을 줄여나가면서 반도체로의 쏠림보다는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듯한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소부장단까지 그리고 2차 전지 강세까지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약바이오까지 함께 가면서 오늘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좀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 속에서 그리고 변동성도 줄여가는 시장 속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전략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할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송 중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하는 공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은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로 이동하셔서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고 우리 방송 말미에 제공하는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도 여기서만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더 전반적인 상황들, 시장 분위기 김주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시작은 강하고 끝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어제도 구글 제미나이에 대한 호평이 우리 증시를 들어 올리는 듯 했지만요. 오후 들어서 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형 기술주 강세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미국처럼 마감까지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전강 후약의 장세를 이어온 우리 시장, 오늘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8% 상승하면서 3,934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89% 오르면서 870선을 다시금 뚫어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사자세로 다시금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7,88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코스닥에서도 메이저 주체의 이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홀로 1,30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이 주목한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다룰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원전입니다. 최근 한국과 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간밤 트럼프의 통 큰 베팅까지 한몫을 해주면서 미국 원전 산업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확산으로 폭증하는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8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원자력 관련주의 전반적인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진과 BHI 등의 관련 종목들의 추세가 좋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까지 더해진 현대건설이 오늘 7.73% 상승하면서 65,5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숨을 고르니 바이오가 다시금 올라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해싯 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떠올랐다라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물려서 뉴욕 시장에서의 바이오 호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고요. 일라이릴리 제파운드 장기 투약에 대한 필요성을 논한 논문까지도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대혈과 면역 항암제, 비만 치료제 쪽의 분위기가 좋고요. 인적 분할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뮤논시아가 현재는 15.73% 오르면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0% 상승을 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해 전반 분위기가 좋습니다. 2차 전지 전 종목에서 빨간불을 켜면서 현재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8.23% 상승한 20만 2,5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운영 중인 NCC 통폐합까지 이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와 화학주 전반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계속 뉴스까지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경제해맥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주연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11월 26일인데요. 한유민 전문가 모시고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제는 고가가 시가로 형성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장 후반에 다 맥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장 초반에 또 강하거든요. 사실은 어제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은 3거래일 연속 시가가 거의 고가로 형성이 됐어요. 음봉이 출현하면서 사실상 기대감을 주고 계속 밀리고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이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또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이제 아닌가라고 하고 팔고 나갈 때 또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장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한번 하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할 것 같았는데 어제 좀 정강후약으로 밀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미증시에서 사실은 좀 그나마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 체크해야 될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지표를 발표하기 전 국내 증시가 마감을 한 상황에서 어제는 좀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간밤에 이제 경제 지표들에서 이제 좀 고용은 둔화되고 소비도 이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물가는 그래도 이제 예상치 정도 부합하는 상황에서 이제 12월 또 금리나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어제 이제 미증시가 또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조금 혼조세로 마감한, 그러니까 어제 상승하지 못한 그 상승분까지 오늘 좀 포함돼서 지금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2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트럼프 인사가 연준 인사로 지명이 되면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장에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호재가 된 건데요. 네.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지금 수혜를 볼 만한 섹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좀 좋은 소식들 AI 거품론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소식들도 나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그러한 이제 AI보다는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AI 산업이 발전되고 있고 반도체 좋은 거는 투자자들도 거의 다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선방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좀 가장 12월에 FOMC를 주목하면서 이제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겠죠, 당연히. 네. 2차 전지나 이제 중소형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12월에 하게 되고 2026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은 환율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환율이 내려갈 거를 예상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계속 빠져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에는 더 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이제 매수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즘에 변동성이 심한 장인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버티시면 저는 이제 좀 12월
12월 FOMC 이후에는 좀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내가 이제 좀 요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좀 주식 투자하시기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2월에 FOMC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고 내리면서 그 안에 커다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손절을 좀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그런 마음을 잠재우고 우리는 투자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속에서 어느 쪽에 힌트가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첫 번째 맥점으로 바이오 들고 왔습니다. 자, 일라이릴리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수혜 중에 과연 어디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시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이 글로벌 빅파마가 있는 기업 쪽에서 좀 찾아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ABL 바이오가 일단 1차적으로 시세를 크게 냈던 측면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하반기에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까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좀 꼬여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 섹터가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네. 지금 비만 치료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치매 쪽도 괜찮다 했다 지금 이야기가 쏙 들어갔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어쨌든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지금 딱 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가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했을 때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뭐 이벤트가 있는 건 어떤 측면에서 좀 제약바이오를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네. 저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 바이오 기업들. 그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바이오 쪽에 무슨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지만 뭐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볼 때 좀 투자 포인트로 보려면 사실 그 기업이 뭐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막 디테일하게 보신다기보다는 이게 한 방 터질 수가 있어요. 네. 바이오 종목들이. 네.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뭐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들릴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좀 임상 시험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좀 분석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잘 가는 게 잘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매하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냥 조금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 찾지 마시고 그냥 기왕이면은 잘 가는 대장주들을 보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요.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일라이릴리와 지분 투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네. 이제 강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 10월 달 주가 부근 뭐 10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현재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번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한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갭상승 뛰어서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BL 바이오가 지금 투자 경고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빠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밀릴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음봉이 출현하고 밀릴 때마다 분할적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BL 바이오가 이렇게 터트린 상황에서 지금 좀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 뭐 이제 뭐 펩트론이나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되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거래가 재개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CDMO 사업에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보면은 거래 재개되고 바로 급등 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장에서 한 10% 정도 밀린 상황인데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도 좀 담아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이제 추후에 이제 1월까지는 바이오 섹터에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여러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갔던 종목
종목이 더 간다는 입장에서 ABL 바이오를 밀릴 때마다 좀 담아가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는데 가격 밴드를 좀 지금 상황에서 체크를 해보는 건 어떨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네. 지금 가격 밴드를 체크하면요. 네.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볼 때 만약에 투자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최악의 상황에서 여기 갭 상승한 분을 메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라인이 126,700원 라인인데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뭐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고 이렇게 또 나오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 나와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가 여기 127,000원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가 고점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한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는 접근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렸을 때 이렇게 153,000원 밴드 그리고 126,700원까지 밀릴 경우는 여기서는 비중을 많이 확대를 해야겠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다가 내가 지금 생각한 이 최방 하방 이제 방어선 네.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매수 기회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비중을 확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안 내려오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일 이평선 부근 정도 내려왔을 때는 분할적으로 조금씩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 ABL 바이오 가격 밴드까지 확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가장 이 상황에서 적합한 쪽이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쪽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시밀러나 이쪽을 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비만 치료제도 나쁘지 않다고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제도 지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한미약품이나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올릭스, 뭐 ABL 바이오,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좀 항암 치료제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 중인데 오늘 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펩트론이 지금 자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펩트론 보시면은 이제 일라일리와 이제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지속형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이제 조금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만료 시점이 12월 7일인데 여기서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본 계약을 다시 한번 이제 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12월 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대감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좋다가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급락이 사실상은 조금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급락이 전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급락 나오고 지금 바로 이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오늘 장에서 뭐 한 2% 정도 상승 중인데 이거는 이제 추세 전환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7일까지는 조금 한번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보면서 여기 전고점 라인인 한 40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담아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까 24일인데 마이너스 21%까지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걸까요? 사실 그렇게 네. 큰 이슈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이 급락을 할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은 당연히 급락을 하는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그 종목의 이제 이슈나 개별 종목 이슈나 무슨 악재가 터졌나를 봐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이날 이렇게 급락이 나오길래 대체거래소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20%가 넘게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급락이 왜 나왔지 하고 저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게 별다른 악재가 없었는데 나온 급락이어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빠르게 단기간 급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전날 이제 뭐 이틀 전 거래일에 19% 이제 급등 마감하고 그 전에도 쭉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나온 차익 실현 물량인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뭐 비중 축소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로 다음 거래날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바로 이제 상승 전환하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좀 캔들 보시면은 지금 오늘 시작을 밀려서 출발을 했어요.
시작을 밀렸는데 이거를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은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하단에 QR코드 나갈 때 우리 방송 중에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다 함께하는 공간에서 한유민 전문가님께서 많은 고민하고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연말까지 좀 어떻게 내가 포트를 운용해야 할까라는 고민 함께 나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 짚어볼게요. 두 번째 맥점은 원전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발 호재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신규 원전 사업 개발 추진을 공식화한 건데요. 여기에 또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800억 달러 정도죠. 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전력 쪽의 투자는 뭐 누구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전력 쪽은 가고 원전 쪽은 좀 쉬어갔는데 오늘 원전 이야기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날 한국전력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측면이고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도주는 이제 원전을 빼야 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주도주로 부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의 탄력 정도가 나와야 사실 주도주라는 느낌이 들 텐데 이게 단발성 호재라기보단 어쨌든 당장 가시화가 되지 않잖아요. 원전 쪽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요즘 시장 장세가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AI 이 산업이 부각되면서 사실 다 좋아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전력기기 섹터도 좋고 에너지 쪽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뭐 이렇게 다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부각되면서 여기도 좋고 그러면 너무 다물 종목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순환매 장세가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원전도 좋고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 단 한 번에 급등하고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오늘 장에서 사실 원전이 조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에 사실 원전 섹터들이 좋은 이슈가 많았음에도 반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도 꾸준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크게 수익률이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원전이나 뭐 조선, 방산 이런 기존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그래도 요번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지수가 반등할 때도 크게 반등 못하고 그렇게 좀 수익이 깨진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렇게 좀 5%대 강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와서 뭐 8만 원, 9만 원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또 이게 이 깊은 조정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췄으면은 뭐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내가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간다 라고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오늘 원전 섹터에서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으면 뭐 이게 또 내일은 또 반도체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급이 또 이동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상승이 나왔고 매수가 근처로 왔을 때는 지금 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정해져서 꾸준한 계속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는 장은 지금 현재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FOMC 이전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전은 어쨌든 지속성을 좀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수익을 줄 때는 조금 스윙 관점에서 수익을 챙긴다면 너무 크게 욕심은 내지 말고 네. 일단 챙기고 다시 보고 일단 챙기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되게 영리하게 투자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물어보시면 어떠냐면 물려 계신 분들 많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10월 말에 그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4,200을 넘어섰을 때 그때 사실은 뭐 누가 예언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정이 나올지는 아무도 뭐 이거를 확신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더 갈 수 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 시점을 보면 그때가 딱 언제냐면요. SK하이닉스 뭐 목표가 100만 원 나오고 뭐 삼성전자 뭐 15만 원 목표가 나오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이거 더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잡으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대응이잖아요. 그럼 상황이 변했고 내가 지금 물렸으면 물린 거를 인정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손절을 해야 될 땐 손절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손절을 못해서 내가 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종목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지금 고점에 물렸어. 네. 근데 그 종목을 고점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좀 강세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때 손실을 최소화해서 전량을 팔라는 게 아니라 일부 주식을 비중을 줄이세요. 그리고 줄여놓고 분명히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사실상 거기서 다시 비중을 늘린다 가정하면 물론 일부 손절을 했지만 주식 수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종목을 중장기로 본다면은 사실상 주식 보유하는 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중장기로 봤을 때 당연히 수익이 더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엉덩이 무겁게 넓게 보시면은 지금 당장 내 계좌에 파란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큰 손실이 아니면은 좀 이렇게 비중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저는 좀 이 변동성 장세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사실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장세는 약간 흔들리는다는 측면에서 길게 투자할 가치 투자와 아니면 좀 방망이를 짧게 잡을 구간을 나눠서 투자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길게 투자한다 해도 예를 네. 들면은 제가 뭐 그냥 원전 얘기하다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두산 예. 에너빌리티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 강하게 급등할 때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9만 원에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뭐 비중을 조금 들어갔으면 당연히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 단가를 낮췄겠죠. 네. 평균 단가를.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 비중 많이 들어가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네. 들어가서 지금 이제 밑에서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좀 그런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깨져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가 강세였을 때는 대부분 주도 섹터들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았어요. 거의 다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랠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 변동성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거의 내려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반도체 섹터만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바이오 섹터는 요즘에 괜찮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 지금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거의 밀려 있는 경우나 아니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위로 다시 올라가려면 이 저항 라인들을 다 돌파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생겼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신고가 영역을 쓰고 가다가 매물대 없이 가볍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여기 물린 분들이 다시 생기면서 이제 또 매물대가 생겨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그렇게 회복하려면은 엄청나게 지금 좋은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좀 높게 잡아서 지금 오늘 뭐 한 6%, 7%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비중을 많이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일부 반등했을 때 다시 빠질 것도 생각을 하셔서 조금 축소를 해놓으면 그 축소한 만큼 빠졌을 때 더 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안 빠지고 더 올라가면 당연히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버티려면 그러한 심리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엉덩이 무겁게 우리가 12월까지 버티려면 그러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면 사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더 좋아요. 내가 지금 관심 종목에 체크해놨던 종목들 더 빠져라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금 많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장 큰 지금 시장의 위험은 여러분들 예수금이 없는 게 가장 위험이에요. 예수금이 없으면 아무리 추가로 상승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물려있는 거 회복하는 정도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 상승 랠리, 2차 상승 랠리 기회를 못 잡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반등하는 장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이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셔서 현금을 좀 늘리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성공 투자의 길로 가까워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지금 장세에서 맞는 전략을 챙겨주셨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러면은요. 원전 이야기로 돌아와서 탑픽이 있으세요? 그런 투자법을 좀 하기에 괜찮은 차트라든지 뭐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종목이요. 있죠. 네. 자, 오늘 장에서 원전 섹터가 강한데 제가 지금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담으셔도 괜찮은 종목을 지금 바로 즉석에서 말씀드리면요.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효성중공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력기기 섹터에서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상 상승 랠리를 올해 많이 꾸준히 이어왔죠. 그리고 이제 250만 원까지 가까이 신고가를 쓰고 이렇게 좀 조정이 깊어요. 그래서 지금 200만 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다 이탈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사실 모든 종목이 깨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반등은 더 강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지금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급등 랠리를 펼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과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다 보면 이 이동평균선은 다시 이렇게 모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5일 이동평균선이 최근에 이렇게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금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다시 한번 상향으로 바뀌려는 지금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봉이고 약 보합권에 있는데 지금 다른 이제 원전 섹터나 전력기기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오늘장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집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지금 현재는 담아가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효성중공업까지 여러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그러면 다음 섹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 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반도체입니다. 시장이 앞서도 편가르기 한다고 했어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엔비디아와 구글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제미나이 3.0이 굉장히 좋은 AI의 그런 결과값을 도출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를 쓴다기보다 굉장히 많은 툴을 사용하잖아요. 실제 네. 생활에서도 기업에서도. 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렇지만 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입장은 과연 여기서 누가 왕이 될 상이냐.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구글과 나눠서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밸류체인이 오늘도 약간은 시세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두 가지로 편가르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경쟁자가 생겼다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구글이 지금 요번에 제미나이 3에 뭐 이제 자체 개발한 TPU가 이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TPU 성능이 좋으니 이 TPU를 이제 GPU를 대체할 약간 반도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구글이 만약에 자체 개발한 TPU를 만약에 팔게 돼. 다른 기업들한테 뭐 메타나 뭐 이러한 오픈 AI나 이런 기업에 이제 원래는 다들 GPU를 쓰고 있었어요. 네.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독점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에 밸류를 더 줬던 거죠.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 TPU를 만약에 메타에도 공급을 하고 만약에 오픈 AI에도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확산이 된다면 그랬을 때 이제 독점이 깨진다는 거라서 사실 그게 악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TPU를 아마 이제 공급을 한다고 쳐도 아직 네.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나오는 건데 네. 그랬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안 팔릴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예. 안 보거든요. 지금 현재 GPU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사고 싶어도 물량이 딸려서 사질 못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물론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글로벌 세계로 봤을 때는 지금 선진국들이나 지금 이러한 AI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GPU 사서 데이터 센터 짓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진 건 확산되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어제 이제 이슈가 나왔던 건 메타가 이제 구글의 TPU를 살 것이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 독주가 조금은 시장에서 사그러들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에 대한 고민을 시장은 약간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요. 네, 그래서 네. 메타도 사실은 그거를 확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TPU를 뭐 사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GPU보다 TPU가 이제 가격이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해서 이제 메타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AI 거품론의 시발점이 됐는데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이렇게 GPU 대신 대체할 수 있는 TPU를 사용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반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증시에서도 메타도 반등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GPU와 TPU 둘 다 필요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두 개의 반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미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GPU와 TPU가 사용하는 이제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물론 경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구글도 지금 현재 GPU를 쓰고 있어요. 근데 GPU를 써야 될 때는 GPU를 쓰고 TPU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TPU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GPU와 TPU의 차이점을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GPU는 이제 구글이 개발한 건 TPU고 이제 GPU는 이제 엔비디아가 개발한 반도체 칩이에요. AI 칩인데 이 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냐라고 따졌을 때 이 GPU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자체 플랫폼을 만든 쿠다라는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냥 좀 범용적으로 어떠한 기업이 이 GPU를 사용해도 기술자들이 이제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GPU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구글은 이제 TPU라는 이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서 지금 요번에 뭐 제미나이 3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TP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범용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서는 아직 이게 조금 완벽하게 이게 대체가 되는지는 아직 확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스 플로우에 지금 뭐 엔비디아와 구글이 경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GPU를 사용을 하려면 GPU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과 추론에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는 학습에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강해요. 이제 능력이.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분야가 다를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물론 뭐 TPU를 만약에 이렇게 좀 상용화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그러면 저는 이제 구글 입장은 이거는 공급까지 한다. 하드웨어를. 네.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구글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TPU를 공급하면서 내가 하드웨어까지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은 시가총액 1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구글은 당연히 그렇게 좋은 이슈예요. 구글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그렇다 해서 이게 또 엔비디아한테 악재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건전한 조정이 나온 뒤에는 엔비디아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GPU 하나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후속 대비책도 있겠죠, 사업에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거를 지금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가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뭐 지금 현재 GPU 그 지금 매출에 엄청난 양을 전 차지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 밸류 체인으로 뭐 SK 하이닉스가 예를 들면은 뭐 엔비디아 매출이 떨어지면 SK 하이닉스도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는 버티는 근데 SK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SK하이닉스 HBM은 그 TPU에도 들어가요. 네. 예, 그러면은 사실은 너네들은 경쟁해 이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 경쟁 많이 해라. 그냥 메모리나 많이 사가 이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면 더 좋아요. 경쟁해서 데이터 센터 더 지면은 그럼 전력 소비량 더 늘겠죠. 그러면 전력기기 뭐 에너지 섹터 다 좋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그냥 메모리 자체만 팔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경쟁을 하는 건 사실 악재가 아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장에서 이렇게 또 눌리는 자리에서 내가 못 담았던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엔비디아 결국 이 AI 서사의 큰 흐름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고 이 AI 내러티브를 시장의 가장 중심까지 끌어올린 왕좌에 앉은 기업인데 지금 당장 이에 대한 뭐 노이즈는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이런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연 뭐 후발주자가 될 것이냐 이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 상생하는 그런 같이 갈 수 있는 시장이 결국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막 반 엔비디아 연합으로 해서 막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네. 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쉬고 있는 하이닉스 발을 좀 봐야 할지 아니면 삼성전자 발 더 강한 그런 아래에 단에 있는 종목들로 조금 집중을 해봐야 할지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뭐 이제 IT 투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누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제 두 종목을 다 그래도 일부 담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강한데 SK하이닉스가 약한 거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모멘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당연히 메모리는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어제 오늘 삼성전자는 버티는데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계속 마감을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이슈가 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금 구글의 TPU를 지금 TSMC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TPU를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된다. 이제 개발을 해서 다른 기업에 공급하고 판매하는 상황까지 나오면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TSMC도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 따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또 그러한 모멘텀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더 이제 밸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상황인데 SK하이닉스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안 깨고 내려왔던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저는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격도가 좀 줄어들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좀 가까워지면은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해서 추세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아직은 50만 원 초반에는 좀 지금 담아가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51만 5천 원까지 밀린 상황에서 한 번 시장이 흔들렸을 때 40만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5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로 좀 폭을 정해 놓고요.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50에서 45만 원 부근 그럼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한 45만 원까지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조금 매수를 분할적으로 담아가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뭐 포모에 좀 시달리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45만 원에서 50만 원 가격 밴드 정해주셨어요. 이때는 가격 조정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뭐 어쨌든 조정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없다는 측면에서 그런 투자 방법이 조금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 또 많은 고민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떤 고민 가지고 어떤 종목으로 좀 우리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이슈가 이제 뭐 구글이었어요. 이번 주는 사실 엔비디아와 구글, 뭐 새로운 대항마 등장, 뭐 이런 게 이슈가 잘 컸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을 바라보는 것보단 저는 반대로 그냥 뒤에 숨어 있는 수혜주들. 그래 너희들이 경쟁을 하든 뭘 하든 우린 상관없다. 이런 섹터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섹터가 이제 전력과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빅테크들이 이제 더 경쟁을 하고 국가적인 경쟁을 하면 어찌됐건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거고 결국엔 전력 소비량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머리 아프게 이제 뭐 밸류체인 보시고 이러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전력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좀 히든 종목을 전력 에너지 쪽과 관련 있는 종목을 이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는 공개를 해드리지 않아요, 종목명을. 그래서 옆쪽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힌트 받아보시고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힌트 부탁드려요. 종목 힌트요? 네. 예, 잠시만요. 네. 오늘은 그거 안 나네요. 잠시 히든 종목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안 해요. 그거 할 줄 알고 시간이 방심하고 예, 있었습니다. 방심하지 네, 마세요. 네, 예. 예, 오늘 이제 가져온 종목은 이제 뭐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IDC 센터, 공장, 플랜트, 건축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가스터빈 발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비상 발전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비상적으로 이제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전력 소비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이러한 비상 발전기의 설치 수요도 늘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의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지금 계속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비상 전원 설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매출 증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가스 발전 설비 구축 및 전후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소도 구축 및 운영을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여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이러한 전력 섹터에서 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2021년부터 매출이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25년 이제 뭐 예상 전망치 매출도 지금 현재 거의 3천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많이 지금 증가를 한 상태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당연히 마진율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또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도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지금 주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올라온 상황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와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좀 담아가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당연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국내 증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친증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46,000원까지 신고가를 쓰고 이제 시장 변동성에 이렇게 좀 하락폭이 깊죠. 이거는 좀 많이 깊어요. 뭐 이제 50% 이상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좀 과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러한 과한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장에서도 지금 바로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이 종목 담아보시고 싶고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난 후에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힌트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명과 함께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까지 조금 더 많은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3,926포인트 1.77% 상승하면서 오르는 종목이 709종목에 달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1,727억 원, 기관이 거의 1조 담아가는데 금융투자 중심의 오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6,400억 원 정도 물량을 받쳐내면서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이 약간은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요. SK하이닉스 뭐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 시간은 51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뭐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단으로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같은 흐름에 주목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